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다양한 데이터 파일 형태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형식의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고, 주로 확장자가 CSV, XLSX, SQL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로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일을 로딩하는 방식은 방금 배웠듯이 import pandas spd 라고 판다스를 불러오고 pd 하위에 있는 나는 CSV를 읽어오고 싶다 read CSV 또는 read Excel, read SQL과 같은 형태로 파일을 쉽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출력을 한 번에 정리를 하자면 read 파일명으로 실제 파일로 존재하는 걸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일로 불러올 수가 있고 to 파일명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또는 시리즈를 실제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은 실제 여러분들의 로컬 PC에서 불러오는 방식이 있고, 만약에 혹시 구글 콜앱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이 파일의 내용을 주로 지금 로컬 PC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로컬 PC 버전을 먼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개인 PC 또는 공용 PC든 클라우드 상에 있는 PC가 아니라 별도로 독립돼서 존재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PC에서 불러오는 방식이고, 이 아래 내용은 구글 콜앱에서는 동일하게 결과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글 콜앱에서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1.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판다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 CSV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입니다. comma separated value라는 의미로 실제로 숫자와 텍스트 데이터가 콤마를 기점으로 연달아서 붙여져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파일 형태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CSV 파일을 불러오고 이걸 핸들링하고 전처리하고 출력하는 기능은 모든 데이터 분석에서 절대적이고 제일 먼저 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위치는 통상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데이터의 절대 경로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의 상대 경로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 하나입니다. 절대 경로는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불러올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절대 위치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던 어떤 파일을 작업을 하던 상관없이 탐색기, 아니면 파일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그런 공간에서 바로 그 컴퓨터 기준에서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있죠. 어느 폴더 안에 어느 폴더 안에 어떤 파일 그 절대 위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절대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 경로는 컴퓨터 내에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분석을 하고 있는 이 분석 파일, 주피터 노트북 파일, 이 파일 기준에서 불러올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상대적인 위치를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로는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이 어디든 그 어디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그 절대 경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위치 경로가 될 것인데, 상대 경로는 분석 파일의 위치가 변경되면 그 분석 파일과 데이터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위치 경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봤을 때는 마치 절대 경로가 훨씬 좋을 것 같고 상대 경로는 무언가 수정을 많이 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통상 절대 경로는 내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폴더와 그리고 분석 작업을 하는 즉 주피터 노트북을 작성하는 그 폴더를 분리시켜서 운영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 작업을 하는 위치가 어디든 데이터의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작업 공간이 어디에 있든 데이터를 얼마든지 로딩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무언가 컴퓨터가 바뀌거나 아니면 무언가 폴더를 정리하거나 혹시나 특별한 이슈에 의해서 만약에 데이터의 위치가 변경되면 여러분들의 주피터 파월에서는 그 절대 경로의 위치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코드를 변경해야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 경로를 쓰면 주로 데이터 폴더와 그리고 분석 작업 폴더를 함께 위치할 때 주로 씁니다. 저도 사실은 이 상대 경로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와 분석 작업의 위치가 모두 변경이 돼도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데이터 폴더와 분석 작업 폴더가 모두 C 드라이브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백업을 하려고 모두 D 드라이브로 옮겼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둘 다 D 드라이브로 다 바뀌었죠. 모두 위치가 변경됐죠. 그렇지만 두 데이터의 두 폴더의 상대적인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폴더의 위덩이 있더라도 코드는 변경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절대 경로였다면 데이터 폴더와 작업 폴더 위치가 하나라도 바뀌면 특히 그 중에서 데이터 폴더의 위치가 바뀐다면 무조건 코드를 변경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 경로는 통상 이 두 개를 함께 위치시키기 때문에 두 개의 위치가 모두 변경해도 코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분석 작업 폴더와 데이터 폴더 이 두 개의 위치가 상대적 위치가 그 관계성이 변경되면 코드를 변경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는 별로 코드를 변경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를 눈으로 보시지 않았기는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일단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폴더와 분석 폴더를 분리해서 관리할 때는 절대 경로를 쓰는 게 훨씬 코드를 변경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통상 데이터 폴더와 분석 폴더를 유사하게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상대 경로를 쓰는 게 코드를 변경할 일이 없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위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주피터 노트북에 작업 폴더 위치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PIP 인스톨과 같이 기본적으로 PC에 내장되어 있는 윈도우 PC 기준입니다. 윈도우 PC 기준에서는 느낌표를 쓰고 dir 이라고 타이핑을 하면 실제 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와 그 안에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 모두 출력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실제 이 dir을 실행을 해보시면 제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의 위치가 C 드라이브의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 하위에 렉처, 그 하위에 다시 한번 대괄호
데이터 사이언스 폴더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쉽게 현재 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말고 dir 말고 만약에 파이썬 내에서 특별한 패키지를 인스톨해서 그걸 사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mport os oper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운영체제란 뜻이죠. 운영체제에 패키지를 로딩을 하고 그 OS 하위에 get cwd get current working 디렉토리 약자입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위치를 가져와 주십시오 라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import os.getcwd 라고 하면 바로 현재 있는 파일의 위치가 바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한 차이가 있습니다. dir 했을 때는 여기 w 원화 표시 기호가 하나죠. 그런데 파이썬 랭귀지를 써서 불러왔을 때는 w의 기호가 두 개가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이 기호가 파이썬 문법에서 마치 뭐 줄바꿈 이런 것처럼 사용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쓰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문자로 따옴표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치 파이썬 내에 특정 기능을 실행한다고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폴더의 위치는 이렇게 역슬러시의 기호를 두 개씩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폴더의 위치를 가지고 왔고 그 폴더의 기호를 파이썬 문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임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역슬러시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 경로 방식으로 어떻게 파일을 불러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전에 일단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import pandas as pd로 pandas를 불러오고 그 pandas 하위에 있는 read csv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이 괄호 안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절대 경로의 위치를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길죠? 제가 타이핑을 해야 됩니까? 예, 사실은 해야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드라이버의 위치, 파일의 위치를 확인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파일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윈도우 탐색기를 엽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이 데이터의 위치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그 안에 렉처, 그 안에 다시 한번 데이터 사이언스, 그 안에 데이터, 그 안에 푸드 애그리컬처럴 오가니제이션, 그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 파일의 위치는 속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쭉 나오죠,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해서 이 속성에서 위치를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 편한 건 바로 위치, 주소 표시줄을 클릭해주면 바로 선택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지금 파일 위치가 아니라 폴더 위치죠. 파일 이름을 써야 됩니다. 이 파일 이름도 붙여넣기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역슬러시를 써주고 붙여넣기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 확장자 CSV도 써야겠죠. CSV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문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폴더 위치 써주시고
역슬러시 다음에 파일명 그리고 확장자까지 써주면 그걸 문자로 바꾸면 이 파일의 절대 위치 준비 끝입니다. 끝.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 지금 이 W 역슬러시의 기호가 파이썬의 특정 문법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로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수동으로 두 개를 바꿔줘야 돼요. 일일이. 이렇게. 근데 너무 귀찮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제일 앞에 R 기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절대 경로 위치를 내가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특수 문자의 기호는 파이썬 문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로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식해 주겠니? 라는 뜻의 약자인 R을 붙여주면 이 R 뒤에 있는 문자 안의 특수 기호는 파이썬 문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 경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탐색기에서 폴더의 위치를 찾고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역슬러시를 쓰고 파일명을 쓴다. 파일명만 쓸 게 아니라 확장자명도 쓴다. 그리고 문자 기호로 바꿔준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제일 앞에 특수 기호가 파이썬 문법이 아님을 선언하기 위해서 R 표시를 붙여준다. 이게 절대 경로를 타이핑을 최소화하고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파일이 불러와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 강의에서는 이 위치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쓴다고 데이터 불러와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강의 내에 제가 설명하는 경로가 아니라 여러분 본인 PC상의 파일 위치로 타이핑을 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타이핑한다고 파일이 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있는 그대로 썼어요. 안 됩니다. 눈을 믿지 말고 말을 들으세요. 말을 들으시고 제 말 컨텐츠를 이해하시고 본인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쓸 거면은 굳이 뭐하러 합니까?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다 라고 했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상대 경로 방식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코드가 짧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편의상 얘를 불러서 위에 써드릴게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지금 드래그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저 점 하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상대 경로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출력을 했지만 내가 작업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의 파일이 바로 이 위치에 있죠. 이것은 이것과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거를 타이핑할 필요가 없이 점 하나만 찍으면 실제 주피터 노트북의 작업 공간임을 파이썬이 알아서 인지를 합니다. 자동으로. 점 하나를 찍으면 현재 작업하는 파일 위치구나. 그 위치에서 데이터 폴더 들어가고 푸드, 애그리컬처럴, 오가니제이션 들어가면 이 파일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게 상대 경로를 입력하는 방법의 전부입니다. 다시 절대 경로는 실제 파일의 위치를 다 쓰는 거지만
상대 경로는 문법은 동일한데 내가 작업하고 있는 위치는 점으로 찍어주면 되고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만 표시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 폴더의 위치는 점 하나로 자동으로 파이썬은 인식하고 대체를 한다. 이게 상대 경로 입력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상대 경로 방식으로 수동으로 파일을 입력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점 하나는 현재 분석 파일의 폴더를 의미하고 사실 점 두 개도 있습니다. 점 두 개는 한 단계 상위 폴더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로 약간 폴더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상위 폴더 위치라는 것은 바로 이 렉처까지 의미하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 하위가 아니라 렉처까지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응용이 가능한데 현 예제에서는 이 내용은 잠시 참고만 하시고 현재 작업하는 폴더 위치, 그 중에서 데이터 폴더, 그 아래 폴더, 바로 이 파일을 불러오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판다스를 불러오고 readcs 파일로 상대 경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면 동일하게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경로의 폴더를 분리 관리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폴더의 위치를 다 알아야겠죠? 그리고 상대 경로는 단순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분석 파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이 상대 경로의 폴더 위치 그리고 실제 current working directory의 위치를 실제 더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실제 이 두 개는 절대 경로의 위치와 완벽하게 똑같다고 true라고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의 이해는 이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절대 경로는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의 경로와 상대 경로의 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절대 경로와 파일 이름을 결합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분자 기호 특수문자가 있죠. 이거를 두 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번 두 개를 쓰는 게 맞습니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실제로 폴더와 폴더 간의 간격, 그리고 폴더와 파일 위치의 간격을 구분하는 구분자라고 하는데 사실 PC 환경과 OS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적으로 입력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파이썬의 함수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OS의 하위에 pass라는 모듈이 있고 그 pass 모듈 안에는 joi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의 위치, 콤마, 파일의 위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PC 환경과 OS 환경을 고려를 해서 알아서 적절한 구분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폴더의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를 붙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하나 OS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입력을 하나 결과는 모두 동일한 걸 알 수가 있고 아래와 같이 실제로 비교를 해봐도 그 결과는 true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PC 환경, OS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케이스도 신경 쓰지 않고 싶으면 OS 모듈을 통해서 파일 위치, 파일명, 아니면 파일 위치도 폴더가 여러 가지 수가 있죠. 이렇게 응용을 해서 얼마든지 OS와 PC 환경의
구애받지 않고 쉽게 폴더 위치, 여러 개의 폴더 위치, 파일명을 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로딩할 때는 통상 아래와 같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판다스 패키지에 read csv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을 불러들이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저는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abs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판다스 불러오고 절대 경로의 폴더 위치를 쓰고 그리고 절대 경로에 있는 파일명을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로 씁니다. 그리고 OS 모듈을 사용해서 폴더 위치와 파일명을 결합하고 그걸 read csv를 통해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자, 두 번째 상대 경로로 사용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만 빠지겠죠? 이것만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실제로 상대 경로의 위치는 location 언더바 relative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재 작업하고 있는 분석 파일의 위치를 점으로만 변경을 하고 폴더의 위치, 파일 위치, 그리고 OS 모듈을 써서 폴더 위치, 파일을 이름을 결합시키고 read csv를 통해서 쉽게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abs, 절대 경로를 통해 가져온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렐러티브, 상대 경로를 통해 가져온 데이터 프레임 두 개 모두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절대 경로, 상대 경로를 이해를 했고 두 가지의 방식 중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절대 경로 방식, 상대 경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구글 콜앱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불러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해 드리는데 두 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느끼는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뭐가 좋다라는 걸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기호기 때문에 그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되고 이 코드는 지금 저는 구글 콜앱에서만 작동하는 코드입니다. 제가 실행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실 때 구글 콜앱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구글 콜앱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개인 PC에서 안 됩니다. from google.colab이라는 모듈이 있고 그 안에 file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files 함수 아래에 uploa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셀을 실행을 하시면 어떤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창이 뜨면은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로 가서 클릭을 해서 실제로 구글 콜앱 상의 작업 공간, 분석 공간으로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앞에서 배웠던 판다스를 불러오고 pandas.read.csv를 통해 파일명만 타이핑을 해주시면 쉽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구글 콜앱에서는 절대 경로로 생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방식은 단순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의 위치, 그 위치에서 데이터만 업로드를 시키고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식은 실제로 마찬가지로 fub을 from google.colab에서 이번엔 files가 아니라 drive라는 모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drive.mount
라는 함수를 통해 컨텐츠 언더바 드라이브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이 있고 구글 드라이브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할까요?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팝업이 뜹니다. 거기에서 yes, yes, yes를 눌러주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의 흐름과 여러분들이 구글 콜앱에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후에 그런 다음에는 실제 구글 드라이브,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지금 이걸 연결시켰죠. 마치 이거는 get CWD와 비슷하고 그 위치 하에서 실제로 마이 드라이브 내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GitHub에서 저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셨다면은 뭐 튜토리얼 파이썬 프로그래밍 메인 이 폴더 하위에 뭐 데이터, 푸드, 에그리컬처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위치에. 이 위치를 타이핑을 해주셔야 합니다. 타이핑을 해서 쉽게 판다스를 써서 리드 CSV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콜앱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쉽긴 할 겁니다. 쉬운 만큼 이걸 파일을 일일이 다 하나씩 업로드를 해야 되는 좀 리스크가 좀 있고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파일명만 절대 경로 폴더 위치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그 파일만 바로 불러오면 되는 가장 심플한 방식인데 나는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드라이브를 임포트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시키고 그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어떤 절대 경로 위치에 이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지 타이핑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로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콜앱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도 함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데이터의 표시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이걸 출력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출력하고 싶은지 그 출력 옵션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출력 제한을 변경할 때 많이 쓰는데 이 아래 문서를 보시면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 여러 가지 옵션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건 바로 아래 세 가지입니다. 일단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20개의 열과 60개의 행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점으로. 이게 디폴트입니다.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결과를 한눈에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잘 보시면 행이 10개만 있죠? 5개, 5개, 그쵸? 5개, 가운데는 점. 그리고 컬럼은 하나, 둘, 셋, 넷, 다 10개, 10개, 가운데는 점입니다. 아마 10개일 거예요. 훨씬 값은 많을 건데 그쵸? 21,477개의 로우, 63개의 컬럼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파악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필요한 건 데이터 불러오기밖에 안 했죠. 불러온 데이터가 잘 출력이 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눈에 통상 보이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임의로 바꾼 거예요. 즉 데이터 프레임을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가 로우는 10개, 컬럼은 20개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했냐면 여기 판다스 옵션즈 디스플레이 위드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밑에 두 개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거는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너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이상의 행에 걸쳐 표시가 될 경우에는 그 행을 줄바꿈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which and product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간격의 너비를 결정을 하면 그 너비를 벗어날 경우에는 줄바꿈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통상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20개의 열과 60개의 행만 표시를 한다. 이거의 20개의 열과 60개의 행을 변경하고 싶을 땐 판다스 옵션즈 디스플레스의 맥스 로우에는 10개 그리고 맥스 컬럼은 20개라고 지정을 해주면 내가 출력하는 이 결과는 행은 10개만, 컬럼은 20개만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점으로 표시해서 생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다스 옵션즈의 디스플레이 위드스라는 옵션은 표시되는 디스플레이의 너비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너비를 벗어날 만큼 값의 내용이 길다. 그럼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서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옵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설정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였습니다.